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 일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하루 2번 발행합니다. 호치민시 1162건으로 천대입니다. 빈지영 501건, 복나이 486건, 타장 152건, 안장 121건, 당락 113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29건, 강민 5건입니다. 10월 13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519건 증가하였으며 서인인 -61, 빙톤 -17, 동나이 -15, 하장 플러스 152, 호치민시 플러스 144, 당락 플러스 113건입니다. 응우엔 반낸 당석이 시 긴급 조치 적용했지만 비상사태 선언 안 해. 그때 호치민시의 인력을 돌아보면 방역 통제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지도자들은 당과 국가 정치부, 국회, 정부 지도자들에게 최고 조치인 비상사태를 적용해달라고 제의했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호치민시 국회 대표단 감사회의에서 응우엔 반낸 호치민시 당서기가 전례 없이 치열했던 호치민시 방역권에 대해 한 말입니다. 5월 26일 자딘 인민병원에서 확진자 2명이 나왔을 때 하던 회의를 그만두면서 방역 논의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하네요. PCR은 검사 결과가 너무 늦어서 신속검사 위주로 진행했으나 하루 4만 개 검체를 채취해도 결과는 1만 개 분만 나오기도 해서 진척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선언을 요청했지만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은 우리가 아는 군과 공안을 보내 방역 인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듯합니다. 박장성 다낭시 및 일부 지역은 모든 역학조사에 성공했지만 호치민시는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호치민시는 타 지역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박장성은 거리두기 적용 준비할 때 4만 명만 분리 이동하면 군이 전 이동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시 호치민시 빈던 군만 10만 명이 이동해야 했는데 수용할 곳이 없고 빈찬현, 사군, 팔군 같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시는 전장 한복판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시의 최고 지휘자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당 체제의 특성상 중요한 건에 실질적 아이디어를 내고 지휘하는 사람은 성시급 당서기입니다. 시장 성장은 행정수장이라 결정 사안에 최종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시급 당서기의 발언은 자주 기사화되며 실제 그렇게 시행될 확률도 높습니다. 다만 이번 낸 당서기 발언은 어디까지나 당서기 측 입장이니 감안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옳겠지요. 굳이 반대쪽에서 제가 지적해본다면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이 아니했던 건 사실 아닌가. 확산을 막기보단 감염수가 많지 않다는 선전에 더 치중했던 것 아닌가 정도로 당시 매일 기사 번역하며 들었던 생각입니다. 물론 호치민시가 베트남 최대 인구의 대도시라는 점에서 긍정표는 줄 수 있겠습니다. 댓글도 이제는 마음이 여유로워진 건지 당서기를 지지한다부터 이제 호치민시는 1차 100%, 2차 75%로 이전과는 다르고 백신이 호치민시를 구했다 등의 댓글이 배대시네요. 페이스북의 시대 곧 끝나. 난공불락의 요새 페이스북의 균열들이 확산 중이며 붕괴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 페이스북 관리자 프랜시스 하우겐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여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한 혐의 등을 폭로하면서 취재한 영국 가디언지 기자의 평입니다. 베트남은 페이스북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힘든 국가라서 관심이 많네요. 2018년에도 많은 폭로로 미국에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벌금형 정도로 끝났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는 의견과 요즘 하원 의원들은 IT 분야를 더 잘 이해하고 여론이 하우겐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다를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영국 밴더빌트 대학의 법학 임상 부교수인 고탐 한스는
페이스북은 초기부터 문제가 많았지만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해결책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이후 이 SNS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하긴 젊은 층 유입도 줄고 경쟁자도 많이 생기긴 했지요. 베댓은 페북은 사용자 최대의 미국 최고 대형 SNS인데 죽게 둘까? 페북이 없으면 틱톡 같은 중국 앱이 대신 지배하게 될 것. 이라며 걱정 없다는 투네요. 이의는 끝내는 게 맞다. 페북 시대는 끝났어입니다. 베트남이나 동남아 발신흥 SNS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보름달은 저물기 마련이죠. 하노이, 식당 호영업과 택시 운영 재개 허용. 어제 소개한 내용이고 잘로로도 이렇게 해당 20일 시우뱅투고 공전이 나왔으니 다루지 않은 부분만 발췌하면 공전은 시가 22개의 검문소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전은 또한 등교 재개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시내 활동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생각인 듯합니다. 현재 하노이는 18세 이상 인구의 약 98%이 1차 접종했으며 이 중 2차 접종자는 약 50%입니다. 상기와 같이 하노이 그레카 서비스도 정상화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심판 스스로 본인 평가해봐야. 박항서 감독은 10월 12일 저녁 월드컵 예선에 1-3으로 패한 오만전에서 아드함 마카드메의 심판 결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최국인 오만에 유리하게 페널티를 적용했다는 평이며 박 감독은 4번 경기를 치르고 심판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심판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심판이 스스로 본인 평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선수 선발에 대해서는 저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칭 스태프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결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4연패 끝에 비조 최하위권이 된 것에 대해서는 베트남이 최종 예선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 자신과 팬들 모두 성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는 개선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베댓은 오만이 여러 면에서 베트남보다 강한 데다 심판들의 배려도 받는데 누가 다시 뛰려나 박 감독과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베트남이 최종 예선에서 뛸 수 있어 자랑스럽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두 상황에서 심판이 정확했다고 생각합니다 등입니다. 10월 13일 47개 성시에서 신규 코로나19 감염 3,461건 추가. 검사 상황 전일 33만 9,652명 대상으로 13만 784건의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680만 6,381명 대상으로 2,046만 2,833개의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상황 10월 12일은 103만 9,374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총 접종자 수는 5,633만 750명으로 1차 접종자 3,983만 7,150명, 2차 접종자 1,649만 3,600명입니다. 금 가격 테일당 5,800만 동 수준으로 올라 금일 아침 기업들은 테일당 5,800만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동시에 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10월 12일 국제통화기금과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가격 급증, 중국 헝다 그룹의 1억 5천만 불 부채 소식 등이 악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따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